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널스 이수아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사실은 좀 더 영상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올려서 여러분과 계속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후두염이 왔었는데 좀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후두염이 있는 동안 계속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었고, 예, 계속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통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증상들이 완화가 되었을 때 이제 좀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뭐 인계만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좀 오랜 시간 좀 지속이 되다 보니 올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리고 미리 녹화를 해놓고 뭐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사실은 뭐 저도 주부이고 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어, 퇴근 후에 제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려워서 영상 하나 찍고 나면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녹화해 놓은 영상도 좀 부족했었고요. 그래서 좀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5월 말에 몸이 굉장히 아픈 상태였지만 그런 상태로 그 실습생 실습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유간호사죠. 유유간호사 실습을 하시잖아요. 그 실습생을 양성하는 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를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수하는 시간 동안 저도 기초부터 다시 한번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을 양성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의 그 교육을 들으면서 또 어떤 케이스를 들으면서 실제로 유 선생님이 저는 많이 있을까 생각보다 같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으시대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 유유 선생님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그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셨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고 고민하신다라는 것도 좀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영상을 올렸을 때 크게 댓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아직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지만 별로 아직까지 댓글을 올리시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고 또 올렸다고도 금방 삭제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움이 되기는 되나 봐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어떤 영상을 보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주로 많이 보는 영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구독을 해 주시고 계셔서 내가 좀 더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이지만 선생님들한테 유 선생님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또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번 차팅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어떤 통증 평가라던가 혹은 뭐 낙상 평가, 욕창 평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통증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EMR 상에 있는 통증 평가 기록지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시면 여기 통증 정도 평가 기록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떤 통증 중재가 들어가기 전 통증 평가를 했을 때 그 통증 평가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하는
그 폼입니다. 이것도 EMR마다 다를 수가 있고, 같은 회사의 어떤 EMR이라고 해도 이 폼을 다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폼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통증의 종류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스, 그리고 FPS, 그리고 플락,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바스와 FPS만 나와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스라는 것은 어떤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라고 해서요. 일단 환자분의 어떤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버발로 또 멘탈이 명료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분이 인지장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분의 통증을 평가를 할 때, 통증을 0에서 10까지 정했을 때 그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그 환자분이 통증이 6이다 혹은 8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간호사가 봤을 때도 그 통증이 거기에 점수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해당 사항에 되는 것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MMS의 점수가 좀 낮게 나왔고 인지장애가 약간 의심이 되어서 1에서 10까지의 어떤 평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우리가 이제 판단이 섰을 때 그 환자에게 이 통증 평가 도구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모양을 보여주면서 통증의 강도가 어느 정도 아프세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손가락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 그림에 손가락을 짚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제 FPS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Face Pain Sca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이렇게 통증의 4번 혹은 6번으로 얼굴을 지정했을 때 거기에 맞게 통증의 어떤 점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통증 양상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거는 바스나 FPS나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버발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경우, 뭐 욱신거린다, 쑤신다, 뭐 묵직하다, 따끔하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없는 내용이다라면 기타라고 하시고 거기에 어떤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표현 못함이라는 것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통증 빈도가 좀 간헐적인지 지속적인지, 그리고 발작적으로 통증의 빈도가 나타나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통증 기간은 이제 주로 30분 이상인 경우에 이제 진통제를 복용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통증 기간에 관련된 뭐 시간, 뭐 분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간호중재를 저희가 또 밑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뭐 등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표피 마사지를 해줬다, 혹은 지압이나 어떤 진동을 해줬다, 뭐 냉요법을 해줬다라고 체크가 될 때는 거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30분 뒤에 혹은 1시간 뒤에 통증이 완화되었으면 완화라고 재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조금 바쁜 업무로 인해서 이런 자극법, 표피 마사지나 지압, 진동에 관련된 것보다는 이 약물 존재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물이 마약성 진통제인지 비마약성 진통제인지, 혹은 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 통증의 강도가 진통제가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계속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프다라기보다는 어떤 불안감에 의해서, 어떤 우울감에 의해서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치의가 항우울제를 이제 처방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항우울제라던가 혹은 항경령제를 처방을 해서 통증이 완화가 되었는지, 거기에 관련된 약품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이제 완화가 되었는지 지속이 되는지 악화가 되는지 그 당시에 바로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통증에 어떤 평가가 들어가고 통증의 중재에 관련된 체크까지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시고 나서 약물 투여 후에는 보통 1시간 후에 재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30분 뒤에 재평가를 하게 돼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5월 5일 같은 경우는 입원 시에 처음 통증 평가를 했을 때 그 통증 평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5월 23일 7시에는 통증을 호소를 했어요. 아마 주사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주사제가 들어가고 30분 뒤에 재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통증이 완화되었으면 완화되었다, 혹은 뭐 지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어떤 중재를 해주고 또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7시 30분 이후에는 통증에 관련된 중재가 같은 날짜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 통증이 7시 30분에 완화가 되었다라는 차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0분 뒤에는 통증이 어느 정도 아직도 통증의 유무가 있는지 통증 부위는 계속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바스나 FPS로 했을 경우는 거기에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으면은 완화라고만 체크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스나 FPS 통증 평가 기록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보시게 되시는 것은 플락입니다. 이 플락은 페이스, 레그, 액티비티, 크라이, 콘솔레빌리티라는 이 5가지의 어떤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통증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어떤 말을 하지 못한다라던가 어떤 이제 사지마비로 인해서 손가락으로 짚을 수도 없다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람이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바스나 FPS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이 얼굴, 다리 활동, 울음, 마음의 안정도의 영어의 이니셜을 따서 플락이라고 하죠. 이런 그 통증을 해당 사항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얼굴을 보시면은 특별한 표정이 없거나 웃음, 가끔 얼굴을 찡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거나 뭐 무관심함 이런 거는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1점이 되겠죠. 뭐 지속적인 턱의 떨림, 이를 악물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2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다리를 상태를 보시면 너무 환자가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다리를 뭐 끌어올리거나 다리를 발로 차거나 이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활동은 꿈틀거리거나 뻣뻣한 경련이 있거나 아니면 평상시처럼 별로 다를 바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울음, 울거나 울지는 않지만 훌쩍대거나 막 울면서 막 흐느끼거나 이런 불편감을 호소할 때는 거기에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음의 안정도, 뭐 안정되기가 어렵다. 혹은 약간 가끔 안아주거나 접촉을 하거나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하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1점에 해당되는 거죠. 이 체크를 해주시면 모든 점수가 총점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뭐 각자 1점으로 해당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뭐 플락이 총점이 5점 정도가 체크가 되겠죠. 그러면 5점이 체크가 되어서 보고를 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통증 중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것도 1시간이나 30분 뒤에 재평가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평가 기록지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병원마다 어떤 그 인증에 관련된 인증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병원마다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에 따라서는 통증평가는 이 통증평가 기록지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차팅을 요하는 경우도 있죠. 통증평가 기록지와 더불어서 차팅을 함께 해달라고 요구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차팅은 보통 요양병원에서는 달 차팅을 많이 합니다. 달이라는 것은 DAR 이렇게 해서
D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A는 거기에 관련된 액션, R은 리스판스가 되겠죠. 하지만 수업 차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병원 업무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수업 차팅을 하기는 조금 많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수업이라는 것은 뭐 subjective, objective, 뭐 액션, 플랜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더 한 가지 항목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플랜 같은 경우에는 좀 잡기가 어려운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차팅을 주로 많이 하지만 간호 기록지에는 달 차팅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차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환자 통증을 했을 때 D, 데이터는 현재 이 환자가 전신통을 호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신통을 호소를 해서 통증평가를 해봤는데 그 통증평가의 데이터가 바스 6점이었고 또 이 현재 이 환자가 통증을 평가하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 사람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이 하루에 2번씩 투약 상태다라는 것을 데이터에 기록을 해 놓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주치의한테 이제 간호사가 액션으로 주치의한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주치의 처방으로 오스마돌 원앰플 근육 주사가 처방되어서 시행했다라고 액션의 차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통 차팅은 요즘 한글로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봐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차팅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 주사 뭐 시행했다, 앰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오스마도를 액팅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통증 재평가를 30분 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분 뒤에 통증 평가 리스판스는 오스마돌 근육 주사 후 통증이 완화되었다라는 것이 리스판스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통증 평가를 했는데 재평가가 바스 1점이다. 이런 식으로 차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아직까지 EMR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 그리고 아직 재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통증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통증평가 기록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